그 안철수가 어제 했던 말 중에 나는 보수라고 한 적이 없다. 이 이야기는 맥락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총선 평가를 미래통합당하고 같이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야 선발대로 자기 측근들을 엄청 보내더니 이제 드디어 얼쩡거리는 거냐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나는 보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찔리는 사람이 저기 버락하는 거랑 좀 같은 느낌 같아요.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떠야 됩니까? 괜찮아 해요. 안 하겠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얘기를 한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은 보수는 진보와 1대1 매치업을 하면 절대 못 이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의 보수 세력으로는 지금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세력과 싸움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본인을 만약에 보수의 한 정치인으로 여긴다면 자기를 포함해서도 못 이긴다는 얘기가 돼요. 하지만 자기는 아직 보수 진영이 아니다. 나는 진보 쪽에서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이어서 나를 만약에 너희 보수들이 가져간다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민주진보 블록을 이길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보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안철수를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전에 뭐 자기는 중간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적도 있잖아요. 극중주의인데 극중주의란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는 국회에서 정책 관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당과도 손 잡겠다.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에 한 발 가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정상인이라면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돼요.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심판받아가지고 이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당과 손 잡겠다 하면서 뭔가 미래통합당 쪽을 얼쩡거리는 안철수에 대한 비판을 약간 희석시켰는데 내가 분노했던 점은 이런 거예요. 이번 총선은 민주당인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야당의 패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뭐랄까 말장난을 함으로 시전함으로써 정청래 의원한테 대차게 맞았죠. 그러니까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야당의 패배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말장난이거든요. 이게 이제 홍준표화 돼가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 맥락도 아까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한테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승리를 그 압승을 거뒀지만 민주당이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세지가 않다. 우리가 전열이 정비 안 돼서 우리가 진 것이지 내가 끼면은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장난 하고 있는 거예요. 경마장 아저씨한테 혼나려고 말장난을 계속. 그리고 또 국중주의식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도 저도 아닌 뭐 말도 안 되는 말장난 진짜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은 사실 어떤 당과 손을 잡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보수 쪽에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니들 일단 정리를 좀 잘 하고 있어봐. 그러면 정리되면 내가 날로 먹으러 들어갈게. 나밖에 대권주자로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비집고 들어가서 다리 뻗을 자리 본 다음에 나 누워있을 거야.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가도 안철수 이깁니다. 그 정도로 안철수가 희화가 됐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안철수가 못해서 이긴다고. 그러니까 딱 그런 논리긴 한데 정치인 좀 되려면요. 안철수 같은 약간 우기의 정치를 해버리면은 모자라다고 욕먹어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만 갖고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부터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축하도 해주면서 그래야 되는데 이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야. 야당이 패배한 거야. 사실은 완벽한 말장난이거든. 의미가 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는 안철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본인의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번 그 대선까지는. 그리고 저는 결합 가능성을 제일 크게 보는 게 미래한국당하고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한성교가 지난번에 3월 11일인가 그때 내가 대구 내려가겠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의 대표로도 모셔올 내가 그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안철수의 이번 4.15 과정에서 실수는 뭐냐면은 4.15 이후에 돌아왔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본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했을 때 10%만 내가 득표해도 15석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어요.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에 올라타지 않을 거라는 계산하에. 하지만 막상 10% 얻어봐야 5석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3석 얻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당의 구조로는 대선에 못 나가요. 3명 출신의 대선 후보를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아직 40석도 적다고 안 뽑아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미래한국당에 돌아가서 미래한국당이 나중에
그 당대당 통합에서 또 협상을 할 겁니다. 아마 위성정당이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면 버티다가 당으로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당대당 통합을 하는 건데 그때 아마 미래한국당의 상당히 주요한 포지션을 가지고서 그 미통당에 들어가서 통합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소모가 되려고 노력하겠죠. 참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뭐 의원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뭐 이제 민주진영 입장에서는 꿋꿋이 버텨줬으면 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자기들끼리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야 새로운 인물 진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홍준표고 안철수가 싹 일소가 돼버리면 오히려 깨끗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 세련된 표현으로 네. 똥차가 막아줘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정치되게 만들어줘야 시간 금방 간다니까. 2년 금방 가요. 네. 2년 금방 가는데 실제로 2년 딱 되고 대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대선은요. 내년 가을이면 이미 대선전이 시작돼 버려요. 실제로 그렇다고. 아니 올가을. 올가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도 스타트한 거지. 내년 선거 4월이면 끝나고 후보가 나면. 거의 확정돼야 돼요. 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해가 그렇구나. 네, 내가 네, 착각했어요. 어쨌든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 딱 맞는 거죠. 안철수가 대선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때 여론 조작이긴 했지만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를 당시에 한 번 이긴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때 완전히 필 받아서 그 난리 났던 게 여론 조작이 약간 힘도 있긴 하지만 그때 내가 했던 말 난 지금도 기억해요. 40석 정당으로는 수권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1, 2당도 아니고 40석 못한다. 3석 갖고는 더 못하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미래통합당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일종의 지금 사전 정지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그 뭐 승리한 게 아니고 야당이 패배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19회 대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이 그 당시 39석 40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걸 봐서 내가 대권에 그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제1당 후보가 되는 방법밖에 없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1당의 본인이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아마 1차 꿈일 것 같아요. 제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제 심정은 한때 그분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영웅이었거든요. 90년대 중반에 그 PC에 다크 어벤져라는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그때 전국을 강타해가지고 거의 전국의 모든 PC가 다크 어벤져 바이러스 때문에 박살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구해준 게 안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도 이제 뭔가 이제 좀 기대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아날로그 세대 구시대 이제 를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때 점점 안타까움만 맞아요. 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픈 마음이 있고요. 아직도 예정이 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정권 연장을 위해서. 새로운 차가 진입해야 되는데 좁은 골목 가로막고 있는 거죠. 네. 진짜 똥차 되는 거죠. 냄새 풍기면서 똥차가 똥 막 그러니까 방류하면서 신기하게도요. 이렇게까지 소멸돼 버린 국회의원은 난 처음 봐요. 생각해봐요. 4년 전에 총선이 있었을 때 41석 얻었다고 국민의당이. 그러면서 뭐 다당제의 가능성도 보면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이런 사람이 4년 만에 마라톤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 됐고 세석으로 줄어들었고 본인은 아예 국회의원 주도 못된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난 봐요. 이게 진화 발전해가지고 그 4년 동안 안철수가 뭐 민주당을 뭐 대략 접수한다든가 미래통합당을 접수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상한 포지셔닝 하다가 결국에는 세석짜리 민주정당의 원내대표가 된 거잖아요.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렇게 하면 빨리 소멸한다고 하는 그 샘플을 보여준 거죠. 안철수. 근데 저는 안철수의 어쨌든 정치의 출발부터가 좀 잘못됐고요. 그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뭐 우리 편에서 좀 고가운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더럽기 때문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 문국현도 그랬었고요. 박찬정에 대해서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안철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등등으로 저 사람은 깨끗해, 유능해, 그러면 저 사람한테 국가를 맡겨도 될 것 같아. 하지만 정치인은 특히 국가의 지도자는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해보고
청와대 구조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입법부의 구성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저 사람은 잘할 거야 맡기면 5천만 큰일 납니다. 한반도 자체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시각은 우리가 거두자. 그건 그 위험한 것이다. 백마탄 원자위로는 좀 내가 생각이 다릅니다. 그건 아주 일부일 뿐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 총선할 때 내가 많이 했던 이야기죠. 그 개혁에만 반응하는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실은 그거는 중도가 아니고 현 정권이든 누구든 개혁적으로 잘하고 긍정적 이슈가 나오면 지지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주 일부의 숫자로 존재하긴 하죠. 근데 국민이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게 더 낫잖아요. 대개의 국민들은 이쪽 아니면 저쪽인데 이미 모태적으로 자기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 뉘앙스는 다수 국민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근거는 뭐냐면 한때 안철수가 정치권에 막 들어왔을 때 지지율 60까지 간 적이 있어요. 60, 65.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그 이미지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하겠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지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주 어떤 그 주의의 수준이라는 게 그 지점에서 갈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은. 그렇죠. 그 뒤로는 저는 이제 학습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지. 그게 일종의 포퓰리즘이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학습되고 제도권 내에서 키워지는 거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서 키워지는 거지. 호련히 나타난 영웅은 없다. 그걸 더 계속 우리가 학습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지는 해 60%까지 올라가는데 당선 가능성은 낮게 보는 국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스타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보태겠습니다. 반박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짧은 인기가 있던 동안에 그러니까 60에서 뭐 50 정도 지지가 있는 동안에 만약에 대선이 있었다. 그럼 되게 위험한 거죠. 왜냐면은 안철수는 실은 정책 실체가 밝혀지면서 점점 지지율이 하락해서 지금은 5 정도에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실체가 안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애할 때 콩깍지 씌웠을 때 그때는 모든 판단이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만약에 대선 한 2년 남겨놓고서 갑자기 등장해서 그 인기를 토대로 그 지지율이 안 꺼지고서 만약에 당선권까지 가게 된다. 그럼 저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마크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석 하나도 없는 당이 그렇죠. 대선을 먹기도 해.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그렇죠. 물론 이제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오래된 민주주의 상징 같은 나라이긴 한데 그런 나라도 오죽했으면 거의 무정파에 가까운 마크롱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 마크롱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혼 집정부제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우리나라처럼 내각까지 총괄하는 총리 역할까지 다 하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다. 프랑스는 저는 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실제로 좋은 결과를 못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양당제 비슷한 그 형태로 돌아가 버린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해석도 한번 가능하고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세요. 시간이 딱 됐습니다.